저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에 비해서 이중턱과 심술보가 꽤 있는 편인데 실제로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리프팅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그 중에서도 이중턱과 심술보가 고민인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원장님, 제가 매번 리프팅 시술들을 챙겨서 하는데 이중턱이랑 심술보 얘네들은 그대로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중턱과 심술보 그리고 턱살에 대해서 살펴보고 치료 방법 중에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인모드라는 레이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턱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인데 턱 아래쪽에서는 넓은 목근, 영어로는 플라티스마 머슬이라는 근육이 분포하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플라티스말 팻이라고 하고 안쪽을 서플라티스말 팻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후천적으로 지방이 이동하는 경우인데 나이가 들면서 지방 위에 있는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앞에 말한 프리플라티스말 팻 부분이 처져 보이게 되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넓은 목근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서플라티스말 팻도 같이 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노화, 탄력도의 감소입니다. 병원에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꼬집었을 때 두께감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즉, 피부의 탄력도의 감소로 인해서 피하 지방의 두께감은 많지 않은데 이 서비코멘탈 앵글이라고 해서 턱과 목 사이의 각도가 완만해져서 처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서도 세 번째, 근육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네 번째, 침샘의 비율. 다섯 번째, 턱이 짧은 경우 등에서도 이중턱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작근, 즉 턱 근육의 앞쪽에 처지는 부위는 우리가 심술보, 심부볼이라고 말하는 부위입니다. 턱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게 보톡스를 맞으니까 이곳이 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톡스를 맞아서 처진다기보다는 원래 처지는 부위가 뒷부분에 있는 매스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더 처지도록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가 다 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피부와 그 아래 조직들이 노화 과정에 의해 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술보 부위도 이중턱처럼 첫 번째, 피부의 노화와 탄력도의 감소 요인,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 요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리프팅에 대해 말할 때 얼굴의 컴파트먼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이중턱 그리고 심술보, 턱 라인은 일단 첫 번째, 피부의 탄력도의 증가와 두 번째, 지방의 감소가 주된 접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처진 부위가 변화가 없어서 윤곽 주사를 맞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지방 흡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처진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의 분해와 리프팅의 효과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위의 경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모드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실제로 레이저 구매 전에 제가 효과를 보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 1년 전에 이 레이저가 저희 병원에 잠깐 데모로 들어왔었을 때 저 바빠서 받지는 못하고 데모로 받는 직원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짧은 시간에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리프팅 레이저다 싶어서 그냥 관심을 특별히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제대로 정석으로 받아보고 이거다 싶어서 들여놓았던 장비가 바로 이 인모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에 비해서 이중턱과 심술보가 꽤 있는 편인데 실제로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써마지는 단극성 고주파 장비인 거에 비해 인모드는 양극성 고주파 장비로 음압을 걸어서 살을 집게 형태로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양극성으로 고주파를 넣어주므로 깊은 층까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다른 레이저와 좀 다른데 이렇게 고주파로 열 에너지를 높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 고전압의 전류가 지방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이 레이저의 장점은 첫 번째는 효과적인 측면인데 이중턱, 심술보, 그리고 턱 라인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탄력도를 증가시키면서 지방 분해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증이 적습니다. 마취형물을 바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리프팅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인모드 이야기를 듣고 처음 하시는 질문이 항상 아파요? 근데 제가 받은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는 통증이 제일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한두 달에 걸쳐서 콜라겐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술 이후에 빠른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며칠 안에 비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지방 분해가 필요한데 시술이 애매한 부위들이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광대 쪽에 살이 많은 분들의 경우 광대면 무조건 깎아야지. 근데 깎기는 무섭고 윤곽 주사 맞을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실제로 광대가 튀어나온 이유가 대부분 뼈로 돼 있다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핀치했었을 때 지방의 포션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해보신 의사분들이라면 광대 쪽에 살이 많고 처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리프팅 레이저로 잡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인모드가 좋은 대안이 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또한 실 리프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관자 쪽으로 실이 걸어지면서 이 광대 라인을 타고 실이 내려가는 경우에 이쪽 부위에 있는 살이 융기가 돼서 오히려 광대의 살이 더 많아져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유방이나 아니면 팔뚝살,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무릎 위에 튀어나온 살, 이렇게 살을 뺀다고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에 애매한 부위들의 경우에도 지방을 줄이면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다른 리프팅 레이저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써마지와 같은 단극성 고주파 장비보다는 진피층 내에 가해주는 총 에너지는 적고 울세라나 슈링크처럼 근막층, 즉 스마스층을 김굽듯이 구워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 진핀의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써마지, 튠페이스와 얼굴을 위로 당겨주는 울세라, 슈링크의 대체 레이저라기보다는 지방을 분해시키면서 탄력도를 증가시켜야 하는 그런 부위에 탁월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로 울세라 써마지 장비의 효과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멍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음압을 걸어서 집게처럼 잡아당긴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에 따라서 멍이 들 수가 있고 저도 제 얼굴에 시술을 했었을 때 심술보 쪽에 약간의 멍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3에서 4일, 우리가 길어도 일주일 이내 정도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안 보이는 부위에 주로 생기므로 우리가 화장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간격을 두고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단 일회성으로 영원히 가는 시술이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짧아서 좋지만 그리고 지속기간이 5홀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모드는 한 3, 4주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의 치료는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이중턱과 심술보로 턱라인 치료 방법과 그 중에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모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에게는 이 장비가 맞을지는 우리가 피부과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